여기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아이씨, 예약하신 시간이 더 돼서 전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은 연장할게. 근데 이게 제가 뒤에 또 예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또 아시다시피 이 차는 불법이라 이게. 금액에 따라 한정된 파트타임이 있었죠. 선물을 받는 강재.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며 잠시 눈을 붙입니다. 그때 따기에게 연락이 옵니다. 강재야. 오늘 이렇게 점점점이 많어? 말을 잇지 못하는 따기. 너 순규랑 싸웠냐? 뭔가 이상합니다. 그 새끼 찾았구나. 그 새끼? 그 새끼가 혹시 정우영이야? 강재는 방금 잠에 들었을 때 꿈에서 정우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우영이랑 얘기도 했어? 했지. 내 돈 가져가서 2달 넘게 뭐 했냐고. 그랬더니 울더라. 의미를 알 수 없던 눈물. 그리고 따기는 터져나온 눈물을 삼키며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까지 온 건데 죽었구나. 경기도 저수지에서 침수 차량이 발견됐는데 정우영은 그 차 안에 타고 있었고 어떤 여성과 함께 있었죠. 스카프로 꽁꽁 묶고 있어서 사고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잠긴 강재. 빨리 나와. 민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우영의 소식을 전하죠. 야, 너 그럼 그 형 빌려준 돈 그거 못 받는 거네. 얼마랬지? 2천인가? 3천? 각박하다 너 진짜. 민정은 강재의 부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재의 손님이 지인에게 함께 있는 걸 들켰고 강재야. 오 누나. 어쩐 일이야? 강재를 친척이라 속이기 위해 인사해. 내 사촌 동생. 민정의 도움을 누구야? 사촌 누나. 여자친구? 받는 거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19층 맞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 것 같은데. 부정은 일용직 가사 도우미입니다. 매니저 들어갑니다. 부잣집 청소를 해주며 하루 일당을 받는데 청소 도중 집안 화장실 한번 쓰지 못하는 각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죠. 아줌마, 10분 후에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쫓겨나듯 내몰립니다. 그리고 아니 이쯤이 부대썰에 일하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같이 몸뚱아리를 담그고 모욕하는 게 말이 돼요? 부정은 잠시 숨돌릴 곳도 없습니다. 모르겠네요. 인간적으로 룰이 없어요. 사람들이 경우가 있어야지. 한편 여성의 가족들이 금방 찾아옵니다. 저쪽 집에서는 정우영을 아예 모른대. 그냥 만나서 채팅 같은 거 하다가 같이 죽은 걸로 그냥 그렇게 하나 봐. 하지만 정우영의 가족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슬퍼하는 따기와 무뚝뚝한 강재, 이렇게 둘이서 형을 보내죠. 정우영 말이야. 그냥 이렇게 두고 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면 되잖아 경찰서에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정 많은 따기는 형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쉽습니다.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치? 셋은 함께 호스트 생활을 하며 형제처럼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 그런 생각 안 했어? 무슨 생각? 가족이 없는 형에겐 과연 누가 왔을까?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봤는데 그게 우리니까. 우리니까 뭐? 강재와 따기가 가족처럼 소중했겠죠. 허한 것 같은. 그리고 이것은 강재와 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얼만데? 알아봐봐. 네, 강재는 보기보단 따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강재 씨, 내가 진짜 너 완전 딱 존경해. 부정의 남편 정수가 퇴근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내가 한바탕 했는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또 무슨 일인데? 경찰서에서 요새야 그거 뭐가 날라왔길래 난 정말 이게 뭐냐고 물어본 죄밖에 없어. 어머니는 출석 요구서를 보고 부정에게 무엇인지 물었고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막
저 혼자 소리를 지르더니 저걸 다 찍고 아주 미친년처럼 눈을 까뒤집고. 부엌에 주저앉았죠. 저것도 그 정신병 도진 거 아니니? 엄마! 깜짝이야. 한 번만 더 그 얘기해요. 아내에게 향합니다. 경찰에서 날라온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앞을 몇 개 때문에 오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부정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고 상대방은 부정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어지간하면 시간 있을 때 그냥 콱 죽어버리라고 달았어. 됐어?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한 아내. 사람이 마흔이 넘으면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년이 하나쯤은 생겨. 평소답지 않게 감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부정은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살벌한 문자를 적습니다. 요즘 저는 거의 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차마 보내지 못하고 몇 번을 고쳐 쓰고 있죠. 누구세요? 아버지 따랐다. 처음으로 밝아 보이는 부정. 지금까지 봤던 어두운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한 번만 더 고소하면 당신 이름 석자 혈서로 써서 방송국에 보내놓고 그냥 콱 죽어버릴 거니까요. 국물 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짬뽕도 있어. 따기는 영정 사진을 고릅니다. 뭐야? 찬송가야? 형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며 쓸쓸한 주문객실을 채웁니다. 너 기억 안 나? 이거 정우 형 엄청 자주 불렀잖아. 야, 나 왜 기억이 하나도 없냐? 너는 너무 바쁘니까. 소소한 것은 금방 잊히기 마련입니다. 잘생겼어.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 그리고 익숙한 것은 꼭 쉽게 잊어버리죠. 왜 이렇게 탁 움직이기가 싫냐? 슬퍼서 그런가? 집으로 향합니다. 형. 바쁜 거 보네? 몇 시야, 너? 부정은 강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이상하지. 그리고 방금 지나가네. 우린 볼 때마다 인사하는데 잘 받아주지도 않고. 아이고 서울 살면서 누가 꼬박꼬박 인사를 하냐. 에이. 강제는 친구에게 의리 있고 선배에겐 정 많은 사람이지만 이웃 주민이 봤을 땐 인사성 없는 그저 요즘 젊은이로 보입니다. 부정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는 안 좋아 보이지만 아버지에겐 깍듯한 효녀죠. 아버지, 이제 그 박스 좀 그만 주우러 다니면 안 돼? 아이고 아버지 직업인데 왜 그걸 하나 말해. 내가 너 출판사 그만 나가라고 하면 좋냐? 이상합니다. 만약에 내가 출판사 그만두는 거면 아버지도 이거 관둘래? 앞에서 부정은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힘들잖아. 아이 부어. 아 세상에 쉬운 일도 있냐? 다들 그러고 사는 거요. 부정은 아버지를 연거푸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 아버지. 왜? 아버지 어디 안 가고 여기 있다니까 자꾸 찾냐 너는. 그리고 아버지는 부정의 마음을 알아보죠. 너 무슨 일 있냐? 아버지, 그래 아버지 여기 있어. 자책하는 부정. 나 실패한 것 같아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날 바라보며 길에서 고생하면서 키워준 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녀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가는 길. 강제는 부정에게 손수건을 건넵니다. 맞습니다. 정우영을 위해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인과 인사 나누시면 됩니다. 울먹이는 딸이. 그리고 강제는 노잣돈을 챙겨주죠. 4,500원 원이야. 잊지 말고 꼭 갚어. 그렇게 형은
한 줌의 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채.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정우,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되지 못한 강재. 네, 이 드라마는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정은 강재에게 받은 손수건을 세탁합니다. 그녀는 어젯밤 알 수 없는 호의에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죠. 직업이 직업인지라 부정의 기분을 달래주려 하는데 어떻게 다음번에 내려드리면 그게 제일 편하시겠어요? 부정은 자신을 훑어보는 게 기분이 나빴고 이거 손수건값 지금 드릴게요. 아이, 각박하게 왜 이러시나. 이미 드린 건데. 지갑을 뒤져보지만 손수건 값을 지불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날이라서 그런가,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을 봐서 그런가 착하고 싶었어요. 순수한 선의로 손수건을 건넨 강재, 당연한 선의로 쌈짓돈을 건네준 부정. 이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 미선 씨. 그런데 집안이 소란스럽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 또 물었다. 애 보는데 너라고 하지 마. 쪽팔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왜 사람을 울고 그래? 힘이 없으니까 물지. 그럼 맞고 사냐? 자기가 맞고 사니?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고 있죠. 아, 나 가고 나서 싸우고 양육비나 줘. 뭐야 이 분위기는? 설마 나 돈 안 주려고 둘이 뭐 쇼하고 그런 거 아니지? 돈 얘기가 나오자 다음 달에 주면 안 될까?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30만 원도 못 주냐? 엄마, 나 사랑해? 돈이 사랑이야. 강재에겐 돈이 사랑입니다. 저 커피 유통기한 내일까지니까 빨리 먹어. 돌아가는 강재. 다음 주에 와야지. 다음 주에? 왜? 생일이니까 미역국 먹게. 와, 나 몇 살이지? 지 나이도 모르고. 강재의 부모님은 27의 강재를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재는 26 끝자락에 돈이 세상의 전부란 생각을 하고 있죠. 돈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걸까요? 호스트 클럽에 들어갑니다. 형! 오랜만이네? 종훈이 형. 저쪽 끝방. 정우의 물건을 챙깁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룸 한번 뛰고 가지 이 선수. 아유, 지금 은퇴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아직까지 질척거리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정우가 안부를 묻는데 아, 요새는 아무리 열심히 꺾어제껴도 야 이걸로는 답이 안 나와서 지난주부터 낮에 라이더 뛴다 야. 그도 요즘 삶이 팍팍한 것 같죠. 아, 이거 강남 정바 이거 서 실장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야, 내가 이 정도일 때 다른 애들 어떻게 했니? 쟤들 다 그지들이야. 종훈도 죽은 정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저 새끼 때문에 VIP 놓치게 생겨서 똥줄 탄다 나는. 아니 뒤밟는 걸로는 짬도 안 되는 새끼가 뒤는 네가 진짜 기가 막히게 밟는데 너 받아서 안 해볼래? 아, 저 새끼 싸우건 똥 좀 치워주라. 화를 내는 강재. 아무리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사이여도 그렇지 같이 보낸 세월이 있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은 사람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뒷말이 나고 그건 아니지. 이 형 이제 입도 없는데. 아, 나도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나도 저 새끼 죽어서 속상해. 나 간다. 야, 그거 생각 한번 해봐 잘. 빡빡하게는 씨. 한편 부정의 아버지는 사돈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정의 출석 요구서를 보여주며 고소당한 걸 말하는데 아버지는 분명 사연이 있을 거라며 딸의 편을 들어주죠. 우리 부정이는 누가 먼저 건드리지 말하면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따님이 가끔 막 혼자 소리 지르고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치료받은 거 아시잖아요. 아, 그거야. 작년에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잃었잖아요. 네,
부정은 1년 전 유산을 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유산을 했죠. 지 회사가 바빠서. 부정은 정아란 작가의 사인회를 찾아갑니다. 불편한 표정을 짓는 아란, 그리고 부정의 자리가 다가오죠. 잘 지내셨어요? 이 작가 왜 이러니 너? 낮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 왔는데 저 보고 싶어 하신다고. 네, 부정이 살았던 악플은 아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빌러 온 거 아니면 가봐. 난 너랑 이럴 시간 없어. 안 가면 옛날처럼 한 대 치시게요. 이때 아란의 직원들이 나타나 둘을 말립니다. 잘 지냈어요? 네, 선배. 다들 잘 있지? 네. 네, 부정은 아란의 대필 작가였습니다. 책 잘 읽었어요.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몽땅 그대로더라고요. 약속 지키세요. 이 작가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를 만나는 부정. 그런데 아버지는 속이 안 좋은지 많이 불편해 보이죠. 아버지, 많이 안 좋으면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응? 아니야. 알아놓긴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딸의 원성이 결국 입을 열고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서선 아저씨네 누가 파출소에 근무한다는 기억이 나서 전화를 뺑뺑 다 돌렸는데 아버지가 잘못 살아. 네가 고생이 많다. 아버지는 딸이 혼자 마음고생했을 걱정에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그러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이렇게 몸져 누워 계셨던 겁니다. 무슨 큰 오해가 있었던 거야. 부정은 직장 사람과 오해가 있었다며 이젠 만나서 다 풀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하나도 된대. 그래? 다 해결됐어. 아버지 말대로 오해가 있어서. 아버지께 드릴 죽을 사고 돌아갑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죠. 이 작가, 이 작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본론을 말합니다. 네가 도배하고 다닌 게시판마다 찾아가서 글 내리느라 우리가 얼마나 골탕 먹는 줄 알아? 우리가 누군데요? 혹시 허 작가요?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리고 이때 지나가던 강재가 소리를 냈죠. 기대하세요. 내가 아는 모든 얘기를 당신이 잊고 있었던 것까지 다 보게 될 거야. 나는 당신 때문에 직장도 잃고 아이도 잃고 나를 잃었어. 근데 나한테 고작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나를 또 이렇게 만들어? 전화를 끊는 부정. 그리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를 따라갑니다. 죽긴 왜 죽습니까? 안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로합니다. 이게 막상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요 골목이 이제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그 골목이라서 아 이거 애들 많이 놀라겠는데 지우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즘 자주 부딪히는 게 민망한지 이 사람이 그런 거죠. 평소에는 뭐 착하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누가 좀 갑자기 위험하다 싶으면 가까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본능적인 오지랖으로다가. 강재는 주절주절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우연히 만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의미는 갖지 말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연락처를 교환하자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강재는 부정을 버스에서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끝집 총각 있잖아. 그치? 걔는 나를 어제 처음 봤나 봐. 어디서 또 마주쳤어? 옥상에서 내려오다가 잠깐. 몇 번이나 마주쳐서 인사를 했지만 강재는 받아준 적이 없었죠. 머리가 엄청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거기 있는데 거기 없는 사람. 걔한테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아버지. 요즘 사람들은 삶이 바빠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기억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치? 아버지도 그럴 때가 있어. 저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 보이나 보다 그럴 때 없는 것처럼 살다가 없어지는 거야. 네, 이 드라마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타인의 기억에는 없는 그런 투명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강재는 따기와 민정을 만나 함께 정우의 집을 찾아갑니다. 너 때문에 자살한 거 맞아? 누나도 되게 부자 동네 사네. 사는 게 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누나를 만나는데
그녀는 찾아온 것이 마음에 안 드는지 한적한 곳으로 불러냅니다. 니들 목적이 뭐니? 돈이니? 그들은 정우의 장례 비용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그 장례비도 만만치 않고. 이거 정우 선배 유품이에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돈을 꺼냅니다. 이게 다고 이상 못 주겠다 나도. 이게 얼만데요? 가져가서 세보든가. 하지만 그녀는 55만 원이네요. 나머지 295만 원 계좌로 보내세요. 동생의 죽음을 하찮게 생각했고 나고 됐다고 짐승 새끼들 마냥 그렇게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사람 새끼인데. 강재는 이것을 참지 못했죠. 동생한테 못 써도 애들한테 쓸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꼭 좀 보여주세요. 종훈의 가게에 중요한 손님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란이었죠. 아, 그거 누구니? 네? 악플 써서 나 괴롭히는 게 꼼짝 못하게 해준다며. 네, 종훈이 말한 VIP는 아란이었습니다. 종훈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지만 아, 고소 진행하시는 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 거죠? 취했어? 네? 아란의 고마운 말에 되게 힘든 날이면 꼭 여기로 오는 게 벌써 7년 됐더라고. 감사합니다, 누님.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네. 강재에게 연락합니다. 뭐야, 나 아직도 이런 거 뛰어? 뛰기 뭘 뛰어요. 너나 나가서 밖에서 실컷 뛰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훈은 예전에 부탁한 일을 처리해달라며 자료를 보내는데 그 대상은 놀랍게도 부정이었습니다. 뭘 언제까지 하면 되는데? 뭐긴 뭐야. 나쁜 건 뭐든지 다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뭐? 만들어야지. 부정의 흔적을 찾는 강재. 오빠. 쟤 왜 저래요? 글쎄요. 그리고 따기는 그녀를 알아봅니다. 정우 형은 손님이잖아. 따기는 정우가 죽기 전 아란을 검색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강재가 떠난 후 검색 기록을 뒤져보는 따기. 이부정 어디서 봤지? 돌아가는 길. 이때 부정의 말이 생각났는지 아버지는 강재를 붙잡고 얘가 여기가 내 딸이에요. 우리 외동딸. 케이크 한 조각을 챙겨주겠다며 강재의 발목을 잡아놓습니다. 그냥 먼저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괜히 그러세요. 민망한 부정. 하지만 강재는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목적이 남아있죠. 그 통말이에요. 다시 만나면 교환하기로. 교환합시다.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씻고 나오는 강재. 그때 이 일이 잡힙니다. 택시를 호출합니다. 어머니가 돈을 보냈습니다. 미역국. 네, 오늘은 강재의 생일이었죠. 언제부터인가 생일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잊고 있습니다. 익숙했지만 잊혀지는 어떤 기억처럼 그렇게 나의 존재도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갑니다. 나 자신을 조금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이런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마 거짓된 모습에 가려져 본인도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할 겁니다. 오늘도 잊지도 않은 행복한 가정과 쓰지도 않은 책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을 선생님.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도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를 제 편지를 기다리고 있을 선생님을 떠올리면 그들은 그저 또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뿐이죠. 아까 네가 집에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 나서 너 씻고 나오면 나는 비누 냄새.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셋이 다 똑같은 비누를 씻는데 이상하게 너한테만 난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엄마랑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 단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소름 끼쳐. 부정은 강제의 손수건을 돌려줍니다. 내일 출근길에 우체통에 넣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충실히 보내고 답장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정은 시어머니 가족 결혼식에 초대받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바쁜 부정은 뭐야, 아침까지만 해도 일 없다며. 엄마 또 난리 나시겠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럼. 결혼식 날 호출을 받습니다. 사람을 대체 어떻게 뽑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예전에 청소했던 집에서 비싼 물건이 없어졌고 제가 분명히 여기 놨다고요. 그 아줌마가 청소하기 전에 분명히 있었다고요. 집주인은 부정이 손을 댄 건 아닌지 의심하여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호출됩니다. 아니, 없어졌으면 찾아야지. 왜 무조건 우리부터 의심할까요? 제가 좀 오래 봤거든요, 그 물건을. 하지만 부정은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비싼 값이면 차라리 현금을 선물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거 하트가 없어져서 그런 거래요. 하트요? 마음속에 하트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죄다 돈 모양으로 바뀐 거라고. 이때 잃어버린 물건을 찾습니다. 찾았다! 이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제자리에만 놓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죠. 그죠? 그럼요.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부정, 서진섭. 네, 그는 아란의 남편입니다. 미안해요. 강재는 민정에게 연락을 받고 하객 알바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 뒤늦게 도착한 부정과 마주치죠. 그날은 저도 감사했습니다. 돌려주신 물건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어 서로 외면하지만 답장은 괜찮다 하셨으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은 자신의 잃어버린 나 잠깐 화장실에 뭘 좀 두고 왔어. 화장실? 금방 올게. 하트를 찾아 날아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강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을 찾는 정수. 잠시 숨 돌릴 도피처에서 강재를 만납니다. 일행 아니에요? 아까 같이 계시던 분이시던데. 남편분? 네, 정수가 다가옵니다. 남편분 담배 펴요? 안 펴요. 자리를 옮깁니다. 선생님 뭐 드실래요? 나 그냥 뭐 일반 커피. 그리고 어색한 시간이 흐르죠. 이거 핸드백은 뭐예요? 아, 이거 저 와이프 거. 투덜거리는 정수. 아, 로비에서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뭘 두고 왔다고 정신없이 뛰어가더니 안 온다. 말이 없는 부정. 아니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같은 날은. 묻지 않는 강재. 갈게요, 선생님. 이때 정수는 부하 직원을 다시 부르고 그가 결혼식에 부른 역할 대행에 관해 묻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네받죠. 완벽한 역할 대행 강재. 자리를 뜨는 정수. 먼저 가세요. 같이 나가는 거 누가 보면 좀 그러니까. 부정은 식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수는 주절주절 말을 겁니다. 역할 대행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돈 받고 가족도 내주고 친구도 내주고 뭐 그런 건데 그 외로운 아줌마 아저씨들 애인 대행도 해주고 그러나 봐. 하지만 부정은 그런 애들 맘먹고 덤벼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휘청하겠더라고. 얘기가 듣기 싫은지 화를 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나니? 아니 왜 또 그래 예민하게. 정수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갑자기 왜 안 하던 말 하고 그래 징그럽게? 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잘못? 사실 정수는
부정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 모임을 나갔는데 거기서 첫사랑 경훈을 다시 만났죠. 그냥 한 번 더 얼굴 보고 싶었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 궁금하니 네가? 경훈의 남편은 시한부 송모를 받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뒤로 몇 번 정수를 찾아왔고 멋있다. 일하는 모습 보니까. 영혼 없이 멋있다, 근사하다 그런 게 아직도 통하냐? 정수는 이런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사하다고는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 되게 근사하다. 봐, 아직 통하지. 하지만 자꾸만 눈에 밟히는 옛 여인의 짠한 모습에 한 번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타 데려다 줄게. 돌아가는 강재. 누군지 안 물어봐? 오늘 나 부른 사람. 그럼 뭐지 손님이겠지. 민정은 아이돌 연습생을 하다 일이 안 풀렸고 지금은 인플루언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녀의 커다란 야심처럼 잘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넌 진짜 나한테 관심이 없냐? 아,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되냐? 나한테 관심 없는 남자가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어서. 너 그 컨셉 바꿔. 진짜 식상해. 민정은 강재가 여자 이강재라고 부를 만큼 억척스럽습니다. 그렇지. 역시 말이 잘 통한다. 내가 여자 이강재잖아. 오늘 민정을 부른 사람은 그녀가 마음에 드는지 강재와의 사이를 물어봤고 민정은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나랑 사귀면 뭐 있어 보이냐? 없는 거보다는 낫지. 넌 시간당 얼마야? 갑자기 들이대는 민정. 강재는 이런 그녀가 귀찮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1시간만 같이 있어달라고 하면 그건 얼만데? 네가 나하고 1시간 동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 택시비부터 네가 내야 돼? 관두자. 집에 도착합니다. 고민하는 강재. 부정의 아버지는 강재의 행동이 고마운지 사소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나만 보면 아버지 일하지 말라고 아주 질색을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 때문에 한 푼이라도 벌고 싶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폐지를 줍는 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들어가세요. 아, 먼저 들어가요. 신세 졌는데 들어가는 거 보고 가야지. 집에 돌아온 강재. 말없이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울에 붙은 쪽지를 떼던 부정의 아버지처럼 욕심이 생겨 포기 못할 일이 떠올랐죠. 아저씨가 앉아 계십니다. 깜빡 번호를 까먹어서.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바쁘게 나가는 강재를. 어디 가시길? 네, 잠깐. 출근? 네. 고생이 많네. 안타깝게 바라보죠. 이 생각해보면 젊음이라는 게 이게 별 이유도 없이 참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 다 말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늙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어려운 건 젊음이나 노령의 삶이 아니라 외로운 삶.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무슨 욕심일까요? 무엇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 좀만요. 어르신. 예? 경훈의 남편 옆자리 노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주변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죠. 옆에 아저씨 돌아가시나 봐. 근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이때 경훈의 모습이 앞에서 보았던 예쁜 모습과는 상반되어 보입니다. 슬픈 거야? 네, 그녀도 외로웠겠죠. 하지만 정수와의 만남에서 보인 외로움은 지금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닌 외롭지 않던 그 시절이 잠시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저씨가 좋아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슬퍼해서. 한편 아라는 대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아 잠시 폰을 확인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선생님, 지금 가실게요. 촬영장으로 향합니다. 진섭쌤, 얼마나 남았어? 서진서 선생님은 2커트 남으셨어요. 아라는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있는지 묻습니다. 진섭쌤 말이야. 요즘엔 누구 만난다 뭐 그런 거 없어?
저는 잘. 남편 촬영을 살피는 아란, 그리고 수상한 기운을 감지하죠. 안녕하십니까. 고시원에 도착합니다. 저기 532호가 어느 쪽이에요? 첫 번째 폰도 끝방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강재, 그리고 한평 남짓한 조그만 방에서 외롭게 살아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사진을 발견합니다. 정우는 이렇게 누워 구석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견디려 했겠죠. 깜빡 잠이 든 강재,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정우의 폰이 눈에 들어옵니다.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놀랍게도 부정이었죠. 연락하는 강재. 이때 나기에게 전화가 옵니다. 나 정우 형 핸드폰에서 그 사람 이름을 본 것 같아. 그 사람? 그 이부정이라는 사람. 나기는 정우가 놓고 간 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우는 잃어버린 줄 알고 완전 쫄았네. 이 폰을 매우 소중하게 다뤘죠. 나기는 정우에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이부정이냐고 묻습니다. 애 엄마 아니야? 그럼 누군데? 감당할 수 있겠냐? 여차하면 같이 죽을 아는 여자. 농담이라며 웃는 정우. 하지만 지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정우의 행동은 수상한 점이 많았죠. 기억을 더듬는 나기. 정우가 검색했던 카페를 찾아보지만 지금은 폐쇄되고 없습니다. 봉투엔 부정이 대필한 자서전과 원고,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작성한 유서를 발견하죠. 네, 그녀는 진짜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를 구하지 못해서, 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봉투를 보란듯이 던진 뒤 그래서 나한테 말 못할 VIP가 정하란이었어? 놀라는 종훈. 와 강재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았지? 출판사 다닌다고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태연하게 아란의 자서전을 꺼냅니다. 산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딱 아네. 출판사 갔다 왔냐? 그냥 뭐 아는 여자한테 얻었어. 서로의 패를 보이지 않는 둘. 그래서 어디까지 알았는데? 그냥 알 만큼 알지. 종훈은 부정에 대해 좀 더 깊이 파볼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정확히 원하는 게 뭔데? 그냥 일단 한번 자자. 부정을 깊이 파볼 수 있도록 더 가까워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강재의 모습이 많이 복잡해 보이죠. 고민하는 강재. 그리고 답변하지 않았던 자신의 폰을 집어들고 톡을 보냅니다. 저는 실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부담 없이 연락해도 괜찮은 그런 직업의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세요. 답장이 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예약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잡는 강재. 한참을 고민한 후 보냅니다. Everybody makes mistakes. Cause no one can be perfect. 괜찮습니다. 과연 이들의 만남이 어떤 일로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비밀이 있을지. 지금까지 인간 실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JTBC 드라마 인간 실격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예전에 2021년 최고의 드라마를 뽑을 때 10위에 선정한 작품입니다. 주연을 맡은 류준열님과 전두현님의 이름에 비해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저처럼 이 작품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손에 꼽을 만큼 좋은 작품인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자격,
혹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에겐 좋은 친구, 이웃에겐 인사도 안 하는 건방진 청년, 혹은 변변한 직업도 없는 사람, 아니면 존경스러울 만큼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주인공 강재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보여지는 각각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흑과 백의 모습에서도 공통적인 건 누구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그런 작품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인간으로 보이고 그 모습이 제각각 다르지만 그들의 외로움과 자격에 대해 다양한 시점으로 풀어가며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JTB 홈페이지에서 인간 실격을 몰아보신다면 외로움에 대한 자격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분이 계시다면 인간 실격이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You know, I really think it's time we say goodbye. Baby, I'm too fed up with us